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해오신 일이 어떤 일인지, 예.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예. 제가 인터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고양시에서 한 24년 살았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국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정무실장을 맡아서 일을 했고, 아마 외곽순환도로 이용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외곽순환도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LG 건설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 직접, 다른 사람들은 다 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해서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고양시에 있는 동안은 시민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또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해왔었죠. 그리고 지난 선거에 제가 자유한국당에 시장 후보로 나서서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는 못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결과 못 만들어냈지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마 큰 이끌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방금 시민분이신가요? 예, 시민입니다. 예. 얼굴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뭐 지난번 시장 선거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찍어 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이 위원장님 보고 예. 선비 같으시다. 예.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거 좀 앉아서 말씀 같이 나누실까요? 네네. 예.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 아마, 선비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 온유하고 점잖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강단이 있고, 그리고 절제된 어떤 행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은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로 그 선비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데 그 의미 자체는 저한테는 너무나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시장 선거에 나오셨을 요 공약은 꼭 되어야 되겠다 예. 라고 하시는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정말 시민들이 사실 바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꼭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고양시에 우리 사시는 시민분들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정말 지금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아마 생각하면 대부분 교통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이 심각하게 문제 발생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로 보면 9호선 대곡역으로 급행열차를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꼭 실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실현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개화역까지 와 있는 것을 대곡역까지는 한 6.4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사실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급행열차가 대곡역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강남 신논현역까지 3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 35분이면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삼성역까지 우리 사업성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분당선 그거 꼭 고양시 일산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GTX 지금 조기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면에서는 사실 지하고속도로를 강변북로와 자유로로 연결되는 지하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면에서는 그런 교통에 대한 그 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고요. 그와 또 더불어 고양시가 가장 문제를 또 지적하자면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은 테크노밸리도 제가 경기도 정무실장으로 있을 때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테크노밸리를 유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기업은 단순히 오지 않습니다. 기업은 땅만 공급을 한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과 더불어 각종 지원을 동시에 해서 기업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이 유치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저도 바라는 일입니다만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GS라든가 이런 큰 대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서울로 가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는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께서 예. 역을 많이 신설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 도시계획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알려져 있거든요. 예.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우리 역을 많이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심상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역을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는, 지금 식사동 쪽에 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분당선을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식사역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우리 심상정 의원의 역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마 6호선에서 오는 그 고양선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역을 만들어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6호선을 만약에 연장시키든 아니면 고양선을 지선으로 만들어서 오든 효과 면에서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선은 현재 지하철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결되는 세전역에서 연결되는 서부선은 경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과 지하철은 신호 체계를 비롯해서 거기에 기본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환승을 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고양선을 다시 경전철로 만들게 되면 그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 이용률도 높지 않을 뿐더러 강남으로 가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했지만은 그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9호선을 대호공역에 연결해서 신논현역까지 35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고양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기 신도시는 정말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기 신도시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기 신도시는 원래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든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었는데, 이 상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5월 7일 날 신도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되면 고양시의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의 집값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시에다가 엉뚱하게, 고양시는 아시겠지만은 집이 부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베드타운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몰락과 재앙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당도 인정을 하면서 5월 28일 날 킨텍스에서 긴급 토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제화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도 사실 거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지금 상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내용들이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전제되고, 이 상기 신도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기 신도시는 철회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중앙당의 당협위원장 회의가 있을 때도 가서 당 대표께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하는 것의 과정 속에 중앙당도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장소를 옮겨서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동안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996년에 고양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물론 뭐 그 사이에 계속 정치적으로 정당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고양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고양시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 고민을 계속 해왔었죠. 고양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동안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고양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고양시는 1992년에 무려 인구가 24만입니다. 그때 고양시가 처음으로 시로 성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105만이라는 도시로 아주 큰 도시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사이에 1992년에 신도시 만들어지고 우리가 서울로 접근하는 인프라가 겨우 자유로 정도, 3호선 그 정도만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됐습니다. 인구가 거의 80만이 많이 증가되었지만은 그에 걸맞는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양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꼭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고양시 의정에 대해서 많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논의하는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들은 사실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다.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막말이다. 그리고 음주 회의를 했다. 이것은 사실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을 무시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의원 당사자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 당사자들 공천한 우리 국회의원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신문지상에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 아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지금 시장이 새롭게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짚어 못 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양시는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105만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고양시의 일자리를 확충할 만한 기업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더 육성하는 것, 그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는 한 10년 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시정을 운영해 왔다는 것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월 7일 날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도시 발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중앙당에다가 이 당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중앙당에 요구를 하는 과정에 5월 28일 날 킨텍스의 긴급 토론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상기 신도시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과정에 원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결국 철회입니다. 철회해야 된다는 것을 다 중지를 모았던 상황이었고 그때 저도 패널로 참여를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당 대표께서도 원점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바로 상기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우리 그 지역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같이 나서서 집회를 열고 상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집회에 매번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 중앙당에 전달하여 앞으로 상기 신도시를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만약에 상기 신도시가 계속 추진이 돼서 베드타운으로 우리 고양시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몰락과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과 공유해 왔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시의원들한테도 시정 질의와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서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경각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과 공유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자신문에서 칼럼을 통해서도 상기 신도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국 TV에 나가서도 상기 신도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서울로의 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원점 재검토와 백지화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 고양시의 상기 신도시 철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 고양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상기 신도시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생활권, 환경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그 당협위원장들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 상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당대표께도
상기 신도시는 철회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봤더니 그렇게 해서 중앙일보에 그저께 아마 발표가 됐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 한국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기 신도시 철회되어야 된다. 그리고 1,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의 내용이 그동안 활동했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서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아마 여기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활동해 주신 덕분이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신도시 철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상기 신도시에 대한 철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분들 함께 같이 만들어서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